예, 그러면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이게 바로 로켓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지난 10월 21일에 발사한 누리호의 최종 목표는 700km 상공에서 7.5km/s, 그러니까 초속 7.5km의 속도를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중력장 내에서 물체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7.9km/s이라는, 그러니까 초속 7.9km의 속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7.9km/s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초에 다시 7.9km의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인데, 유성구청에서 서대전역까지 거리가 약 6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성구청에서 서대전역보다 더 먼 거리를 1초 만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속 60km/h, 그러니까 시속 60km로 달 수 있는 차로 가면은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1초에 가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일반 승용차와 비행기와 총알을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속 100km에서 200km로 달리는 자동차들은 초속 28m에서 56m로 달리는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포르쉐라든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F1 머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차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도 그 초속으로 따진다 그러면 단위가 몇십 미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뭐 뉴욕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파리를 간다거나 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비행기들의 속도가 보통 980km/h, 그러니까 시속 980km에서 한 1000km 정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요거를 그 초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270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킬로미터 단위까지 가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발된 비행기 중에서 가장 빨리 난다는 그 블랙버드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마하 3.3 정도의 순항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하 3.3의 순항 속도를 이렇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초속 1.1k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 3.3 정도로 날아다녀야 비로소 1km가 된다는 소리죠. 1초에 날을 수 있는 거리가. 근데 참고로 우리가 총알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총알이 점점 이제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날아가면서 그 총구에서 막 나갔을 때 속도가 보통 900에서 1000m/s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속 900m에서 1km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빨라야 되고요. 인공위성은 그 가장 빠르다는 비행기보다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로켓은 그러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지구 적외도 위성을 올리는 로켓은 우리 누리호처럼 한 7.5km/s 정도 되는데, 가장 빠른 비행기의 10배 이상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배라는 게 또 감잡기가 힘든데, 10배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은, 여러분 줄다리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서로 이제 10명 대 10명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쪽은 10명이 잡아당기고 한쪽은 한 명이 줄을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게임은 뭐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10배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차이입니다. 이런 자동차, 비행기, 총알, 로켓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오로지 로켓만이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필요로 하는 속도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가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없다는 소리는 산소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비행기는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엔진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비행기는 우주를 날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산화제와 연료를 모두 탑재해서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로켓만이 우주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켓하고 비행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비행기는 옆으로 나르고 로켓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로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로켓과 비행기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민항기들인데,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부 세워놨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민항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그 유럽에서 만든 A380이라는 여객기가 있는데, 이 길이가 한 73m쯤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스페이스X의 그 펠콘 9 길이가 한 7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로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세턴 5라는 로켓은 길이가 111m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로켓 중에서 최고 가장 큰 로켓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림에 약간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나사에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SLS라는 로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랑 로켓은 크게선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은 빨리 나르고 비행기는 로켓보다는 아무래도 천천히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비행기와 로켓의 내부를 이제 그려놓은 곳인데, 비행기는 내부가 거의 다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캐빈이나 카고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적재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료만 가지고 다닙니다. 비행기 연료는 대부분 다 날개에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날개는 연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로켓은 동체를 보시면은 끝에 각 단으로 로켓은 이제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 단의 끝에 엔진 조그맣게 있고요. 대부분의 부피들은 전부 다 추진제예요. 추진제라 하면 아시겠지만 그 로켓은 우주 공간을 나르기 때문에 산소도 짊어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제도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로켓에서 어떤 기계 장치나 화물부나 아니면은 유인 우주선일 경우에 사람이 타는 경우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할당한 부피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추진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로켓은 다 1단 쏘고 버리고 2단 쏘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비행기와 로켓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행기는 그 추진제, 연료를 싣고 다니는 양이 되게 적어요. 그 대신 로켓은 싣고 다니는 추진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빠른 시간에 다 태워 없애가지고 이 많은 그 부피의 아니면 또는 질량의 추진제를 속도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계속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가면서 점점 가벼워지니까 가벼워지는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지상에서 이륙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우리가 궤도에 투입할 때쯤 되면은 다 버리고 굉장히 작은 부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로켓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피는 전부 다 속도로 환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법칙을 따지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좀 배우셨을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나셨던가. 속도와 질량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은 질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발사할 때의 무게와 최종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할 때의 무게의 차이가 클수록 최종 속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로켓의 초기 질량과 최종 질량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로켓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당연하죠. 로켓이 가벼우면은 나중에 추진제를 태우고 나서 가벼운 로켓 그 껍데기만 남겠죠. 그다음에 로켓을 다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로켓이 올라가서 엔진을 점화가 다 끝난 엔진이나 스테이지는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럼 가벼워지겠죠, 남는 애들은. 그래서 2단 점화시키고 또 2단 다 타면은 2단 버리고, 3단 점화시키고 다 타면은 궤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켓을 다단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예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제를 무거운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제의 밀도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켓을 연구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